제가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교회 공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또 하나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동네 책방인데요. 오늘 동네 책방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늘가족 한 분과 우리 목자님 한 분을 이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누가 하늘가족이시고 누가 목자신지 아시겠죠? 네. 네. 사실은 저희가 뭐 하늘가족 대표로 우리 김영구 목사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동네 책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요한 이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시고요. 실제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지금 대표로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 우리 김성규 간사님이십니다. 두 분을 모셨고요. 저도 자주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점점 커피 맛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지? 이 동네 책방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된 거지? 그래서 그 시작을 좀 제안하시기도 하셨고 시작하셨던 김영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책방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건가요? 동네 책방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용두동집이죠. 용두동집은 오래 고민했어요. 제가 나들목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모여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모여 사는 일들은 자꾸 벌어져서, 근데 이제 모여 사는 것 중에 하나는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제일 먼저 터진 거는 오히려 양평의 예촌 마을이, 그건 그쪽에서 함께 모여 사는 건 계획 안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연구를 하면서 도심 속에서 어떻게 같이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용동집을 연구해낸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좀 무리수를 두다시피 해서 한빛누리, 정림건축문화재단, 나들목교회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공되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실제로 함께 모여서 살면서 공동체도 이루어보고 또 그 지역 사회에 영향도 끼치고 선한 영향도 끼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교회로 연결되는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따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유일한 모델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좋다. 어차피 살 거면 같이 한번 모여 사는 거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시도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층에 지역 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허브로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동네 책방을 우리가 하게 된 거고요. 동네 책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커피 맛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약간 좋았다 나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편집해 주시죠. 이번 건 안 좋았어. 근데 어쨌든 제가 커피 딴 데서 먹다가 이제는 여기서만 사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요새 사실 카페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19 기간 그런데도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본 카페 중에 동네 책방이 가장 활발해요. 뭘 계속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성규 간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동네 책방을 만들면서는 목표가 지역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겠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일단 공간을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자. 그래서 책이랑 커피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100명 오면 1명 정도가 책을 보러 오고요. 나머지 99분은 커피를 드시러 오니까 커피 맛에 좀 제가 집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사니까 왔다 갔다 보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대광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누구예요? 많습니다. 네. 이름 좀 적어주세요. 네. 제 머릿속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맛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거기서 다양한 마을 사람들끼리 활동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기타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가죽공예도 하고 책도 읽고 공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그 동대문이랑 서울시랑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밑에 이제 책방만 있는 게 극장이 또 있으니까 극장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작년에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졌고요.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일상 속의 하나님 나라인데 일상 속 하나님 나라가 제가 이제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바울도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역시 일정한 수익을 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남겨진 숙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이 지금 굉장히 잘 활발한 사역도 있는 것이 감사한데 동네 책방이 단지 저희가 카페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들에 함께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떤 사역들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네 책방의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동네 책방을 만나고 또는 함께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앞으로 동네 책방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좀 기도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동네 책방의 사역들이 좀 진행될 수 있을지를 좀 김영 공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제로 어떤 사역들이 좀 계획되고 있고 우리도 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김성규 간사님이 좀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하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동네 책방은 사실은 용두동집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들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그 일을 딴 사람들이 팔로잉 할 수 있게 하면서 저희는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사역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규 형제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동네 책방을 운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서 이 일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가게 되고 난 다음에 이거의 운영과 이걸 이끌어가는 주체가 용두동집과 더불어 함께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손 떼고 딴 데 가서 또 해야지. 이걸 책방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살기라고 하는 사역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하늘가족이지만 제가 또 더불어 함께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더불어 함께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간도 2024년이면 내주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이 바나바 공간이. 그러면 그 더불어 함께 교회는 용두동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거지 지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거기서 쫓겨나겠죠. 이제 우리 센터는 그런 계획. 네, 그렇죠. 쫓겨날 계획이죠. 근데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더불어 함께 교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교회가 이걸 동네 책방을 여러분들 건데 이걸 김성규 형제가 지금 사장으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다. 근데 우리가 미리 그 세례요한처럼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규 형제는 목이 잘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동네 책방은 어떤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의 도심에 있는 교회의 모델이 될 거라고 봐요. 저기 교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지하의 공간에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저걸 2부 예배 드리면은 200명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 이제 공동 주거하면 그 주거하는 분들이 만약 리더들이라면 그 공간을 열면 주일날 6개의 세미나 공간이 생기는 거죠. 1층, 2층 열리고. 그러니까 공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주거의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이들 같이 교육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침투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저 공간은 100% 활용되고 비어 있는 때가 없이 그래서 제가 저 모델을 연구하고 저거를 어렵지만 만들어낸 이유가 앞으로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자. 그 동네마다 100명,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면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대형 교회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는 이런 교회 세우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리가 좀 더 잡히면
한국 교회 좀 많이 열리려고 하고요. 이거 비슷하게 해서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동집이라는 집이 또 하나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돼 나아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세례 선교님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저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네요. 예언을 저희 해주셨으니까 질문이 미래를 질문했는데 네. 일단 네 전체적인 틀에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사실은 저희끼리 좀 운영을 해봤다면 올해 BEP를 돌파하는 게 올해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때는 더불어함께 교회 여러 가족들과 같이 이 난관을 좀 헤쳐가면 어떨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페이드 아웃 되면은 아름다울 것 같고요. 그런 모델이 결국은 동네 책방은 도서관이나 바하밥집처럼 다른 변혁 사역과 다르게 교회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같이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 세상 속에서 변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가족분들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올해 같이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시민사회에서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랑도 일 못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할 때는 일할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교회라는 간판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거기 공간만 쓰고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자체랑 같이 일하고 시민사회랑 같이 일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몇 개 따왔죠, 우리요? 작년에 3개, 4개 따와가지고 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프로젝트를 따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정말 사심 없이 하려고 하는 그룹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은 극장까지 합치면 한 8천 정도 예산을 따올 생각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도록. 이분은 곧 네, 우리 김성규 사장님이 시안부 사장님이라는 오늘 속보와 함께 더불어 정말 그 동네 책방이 작지만 작지 않은 공간이라는 걸 좀 오늘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가족들이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을 함께 해서 동네 책방을 또 많이 일단 커피도 많이 마셔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일어나는 사역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우리의 사역 명의 이전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면서 우리의 꿈이 거기서 또 자라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네 책방 이야기로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께 참 감사하는 한번 박수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